안녕하십니까. TBC 대경 뉴스광장입니다.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빌딩 방화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2차 정밀 감식을 벌였습니다. 현장에서 휘발유 성분과 흉기 한 점이 발견됐고 사망자 2명에게 흉기에 찔린 상처가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변호사 빌딩 방화 사건 정밀 감식 현장입니다. 시커먼 잿가루로 뒤범벅이 된 계단을 올라가니 깨진 창문 밑으로 유리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한 생존자들의 흔적입니다. 불이 시작된 2층 현장은 너무 처참합니다. 바닥과 벽은 시커멓게 타버렸고 창문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불이 난 203호에서 5, 6m 정도 떨어진 204호 문은 굳게 잠긴 전자식 도어락 장치와 문 고리만 남은 채 포탄을 맞은 듯 뚫려 있습니다. 사건 당시 화마 때문에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을 챙기기 위해 5층 사무실을 방문한 변호사는 참혹한 광경에 어제의 악몽을 떠올립니다. 그다음에 그름도 내려앉아가지고 까만 눈이 내린 것 같고 좀 무섭죠. 그리고 솔직히 저희 여기 있다가 한 2, 30초만 늦게 있었어도 5층 사람들 한 10몇 명 있었는데 다 죽었을 것 같아요. 방화범이 들고 온 흰 천으로 쌓인 물건은 휘발유통이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현장 감식으로 확보한 잔해물을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03호 안에서 방화범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11cm 길이의 흉기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 2명의 몸에서 흉기에 찔린 자상 흔적을 발견했는데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부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물질은 휘발유고 감정 결과에서 명확히 나왔고 자상을 입은 2명의 그 상흔 흔적과 이 흉기가 일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흉기로 사용해서 자상을 입힌 건지는 국가수 감정 결과를 받아봐야 돼요. 그 칼이 탔기 때문에.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숨진 7명에 대한 정밀 부검을 실시하고 휘발유를 구입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TBC 한윤호입니다. 대구 변호사 빌딩 방화 사건 희생자 6명의 합동 분향소가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합동 분향소는 오늘 오후 6시부터 조문이 가능하며 13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합동 분향소와 별도로 희생자들의 빈소도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고 장례는 대구 지방변호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변호사 빌딩 방화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가 수습 지원단을 꾸려 피해자 지원과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원단은 상황 총괄반과 피해자 지원반, 생활 지원반, 안전 지원반 등 4개 부서로 구성됐습니다. 지원단은 수성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심리 상담과 생계 지원, 건축물 안전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도건우 대구시장직 인수위 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재 참사가 난 범호동 변호사 빌딩 옆에 붙인 건물이 있는데 피해가 그을음 정도여서 다행이다라는 글을 올려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보다 가족의 부동산 걱정이 우선이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 의원은 옆 건물에 있던 가족 생사와 직결된 사안이어서 개인 의견을 표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문제의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대구 남부정류장 부지 특혜 의혹 관련 2번째 보도입니다. 대구시가 지하철 만촌역 출입구 4개를 추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사업 승인을 내준 것이 기부 체납 지침을 무시한 특혜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부 체납 시설이 주민 편의보다 업체 편의를 더 봐준 실태를 김태우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구 남부정류장 부지 바로 옆에 만촌 이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는 2024년 이전에 행정복지센터는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450가구 신축 아파트 한 곳만을 위해 만촌역까지 지하를 파서 길이 157m 보행 통로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도 지하철 출입구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35m 횡단보도로만 건너면 바로 앞에 있는 만촌역 3번 출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촌 이동 주민들은 대구시가 공공기여시설 공사비로 분양업체 장사속만 챙겨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촌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쓰는 모든 지하 출구 이용도는 저기가 필요하지 여기에 한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절로 건널 이유는 전혀 없는데 왜 굳이 이쪽에 출구를 내는지 우리 주민들은 이해가 안 되고.
국토교통부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에는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부채납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을 말합니다. 관할 수성구청은 남부정류장 부지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도로 확장과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지 기부 체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를 무시하고 지하철 출입구 4개를 추가 설치하는 걸로 사업주와 공공기업 협상을 했습니다. 두 개의 출입구가 범우동 방향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래 인근 지역 주민들이 뭐 지하철 이용 불편으로 출입구 추가 설치 요구가 그 당시에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만촌 이동 주민들은 남부정류장 부지 개발에 따라 기부 체납받는 공공기업 시설이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지구 단위 계획 지침에는 아파트 신축만을 위한 배타적 기부 체납 시설은 공공기업 시설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가 업체 편의를 위해 기부 체납 관련 지침을 어겼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TBC 김태호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대표 공약은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이 아니라 국가재정으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는 겁니다. 홍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에 여러 차례 국비 지원을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이를 실행하려면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경상북도와 세부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박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1호 공약은 통합 신공항 건설입니다. 홍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통합 신공항을 정부 돈으로 건설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2개의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부산 가덕도 신공항처럼 국비로 건설하는 특별법이 마련돼야 합니다. 현재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기부대 양여 방식이어서 K2 부지를 민간에서 사들여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비 지원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관건은 국회 의석의 절반이 넘는 야당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당선인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우선 법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법안 만드는데 통과시키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법 제정 없이 공공개발을 추진해온 경상북도와 이견을 좁혀야 합니다. 재선의 이철우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새로 특별법을 만들면 이미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가덕도 공항보다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LH가 참여하는 공공건설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LH라든지 국가기관에서 공사를 하면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이런 조항을 국가기관에서 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최대 현안인 통합 신공항 건설 추진 방식을 놓고 출범을 앞둔 민선 8기 두 당선인 생각이 엇갈리면서 신공항 사업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TBC 박정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00여 명 발생했습니다. 대구는 어제보다 약 100명이 줄어든 569명이 확진됐고 경북은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735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대구와 경북 각각 1명씩 늘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들면서 포항 철강산업단지의 물류 차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지난 7일부터 매일 육송 물량 2만 톤 출하가 중단됐고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매일 9천 톤의 물량을 출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들이 한 철강업체에 들어가려는 트레일러를 막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통행로를 열어주는 등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3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6% 떨어져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경북은 지난주보다 0.03%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2020년 7월 이후 계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달 첫째 주 아파트 전세 가격은 대구는 전주보다 0.23% 내린 반면 경북은 0.05% 올랐습니다. 주말인 내일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리다가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 오후와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와 구미, 포항 18도 등 14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내일 낮 최고기온은 대구 28도 등 21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 경북 내륙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해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TBC 대경 뉴스광장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